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8강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활용이란 일반적으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잘 세우신 후에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어려운 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나 의외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풀이 순서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모두 다 똑같이 문제풀이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지수를 정한다. 그렇죠? 미지수를 x를 어떤 걸로 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잘 맞게, 문제를 잘 읽으셔서 그 뜻에 맞게 방정식을 잘 세우셔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을 잘 풀어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1, 2학년 때는 바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까지가 대부분이었었어요. 그 밑에 구한 해 중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기 라는 문장이 있기는 해도 보통 1,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의 해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한 x값이 답이 아니고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답을 구해야 되는 유형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을 잘 세우셔서 해를 잘 구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바로 이 네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해가 모두 조건에 맞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내가 선택한 답이 왜 그 답이어야 하는지 이유를 다는 것까지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바로 내가 그 x값을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다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형별로 문제를 푸실 때 그때 그 이유를 다는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풀이 하시면서 유형별로 공부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유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형별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수에 관한 문제예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연속하는 세 올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라는 표현인데 이건 이미 1학년 때 다 배운 거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첫 번째 거네요. 위에 거.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은 가장 큰 수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은 아시죠? 은은히 가면서 끊어서 나머지 두 수의 곱의 2배이다. 2배이다. 2 가로 열고 두 수의 곱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머지 두 수가 요 앞에 있는 거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의 2배와 같다. 이렇게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신 후 여기서는 이제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x값이 양수를 써주시면서 이유는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주시면 되고 세수를 모두 구하는 건지 가운데 수를 구하는 건지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건지는 문제를 읽으시고 답의 조건에 맞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형 문제예요. 도형 문제. 도형 중에서도 직사각형이나 원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넓이, 직사각형이나 원의 넓이 내는 공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육면체나 또는 뿔의 부피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 부피 내는 공식, 윗넓이, 바닥 넓이를 구해서 높이만큼 위로 올리면 되죠. 그렇죠?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외워주세요. 직육면체의 부피, 윗넓이 곱하기 높이다. 뿔의 부피는 바로 그 직육면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 공식들 다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공식들이 있으면 꼭 반드시 가서 확인하시고 공식들 다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도형 문제예요. 이게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 제가 그 문제 그 말들은 다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좀 써줬는데요. 예, 뭐 가로가 20, 세로가 15m인 뭐 직사각형의 그 꽃밭에 폭이 x 사이즈인 길을 이렇게 십자로 내었다. 그러면 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지금 250일 때 이 폭의 길이를 폭을 몇 cm로 해야 됩니까? 몇 미터로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인 모양이고 지금 x만큼은 폭을 길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밭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가로, 세로를 x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그냥 전체 넓이에서 꽃밭의 이 길의 넓이 두 개를 막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를 x만큼 줄이시면 됩니다. 20 빼기 x죠. 그렇죠? 세로도 x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15 빼기 x. 그래서 길을 빼고 꽃밭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25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서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이 유형은 또 x값이 하나는 뭐 1, 2, 3, 4 같은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15가 넘어가는 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이 뭐 x가 1이면 1, x는 2면 2라고 하는 답을 선택하시고 이유는 1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의 폭이 둘 중에 작은 수 15보다 작다인데 특히 이렇게 길 같은 경우는 단서를 붙이실 때 0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바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답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왜 쉬우냐? 문제 안에 공식이 그냥 나와요. 자, 이것도 1학년 때 배운 공식이거든요. 대각선수 내는 공식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또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이 문제 안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만에 하나 대각선 문제에서 대각선 내는 공식을 안 주고 대각선을 구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1학년 기초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유형이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식을 먼저 좀 보고 얘기할게요. 대각선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하라 그럼 그대로라고요. 2분의 n 곱하기 n-3은 20 이렇게 식을 세워서 n각형을 구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와요. 따라서 답이 n은 양수를 선택하시면서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만에 하나 이 공식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1학년들 생각해 보셔서 n각형의 대각선은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하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꼭지점이 있고 4개의 꼭지점마다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따라서 지금 대각선은 왔다 갔다 두 번씩 긋게 되니까 2분의 그 다음에 모든 꼭지점마다 대각선을 긋기 때문에 n개의 꼭지점에서 자 4개인데 4개의 꼭지점에서 하나만 그을 수 있다? 그럼 몇 개가 빠지는 거예요? 3개가 빠지는 거죠? n 빼기 3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유도하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참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물질 높이 문제예요. 자, 물체의 높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t초 후에 물체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문제 안에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이거와 별반 다름없습니다. 문제 안에 공식이 있듯이 여기서도 높이를 구하는 그 공식 자체가 문제 안에 있어요. 따라서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면에서 2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에 높이 내는 공식 바로 주어져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 20m 또는 10m 위에서 뭐 초속 몇 미터로 던졌다 이런 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높이 구하는 높이는 하고 높이 내는 공식 이후에 다른 거 다 읽고 뭐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이 식 높이 내는 공식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는 땅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높이거든요. 땅에 뚝 떨어지면 뭐예요? 높이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냥 이 공식에다 높이는 0 또는 높이가 10 그럼 는 10 높이가 20 그럼 는 20 이렇게 그냥 공식만 찾으시면 돼요.
그 찾으시고 높이가 몇 미터인지 보셔서 는 하고 옆에다만 쓰시면 돼요. 이 유형하고 별반 다름없죠. 근데 이 문제는 또 따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중요한 유형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t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답인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서 그 조건에 맞는 답 찾는 거 지금 강조드리지만 2차 방정식 활용은 바로 이 부분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실제로 답을 보시고 그 이유 조건에 맞는 이유를 달아가시면서 답을 구하시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